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김동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하이킥에는 처음 출연이신데요. 예,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네, 저는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이자 지금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하고 또 배급도 하고 있는 트윈플러스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함께 맡고 있는 김동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자 영화 제작 투자 배급. 네.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영화 얘기하러 나오신 거죠. 제가 네. 투자한 내용을 보니까 기생충, 헤어질 결심 이런 대작 투자도 좀 하셨고 이번에 제작한 영화가 칸 영화제랑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출품돼서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잘된 영화만 거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일단 제가 처음으로 기획하고 제작을 한 영화가 이번에 운이 좋게 다음 소희라는 영화인데요.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폐막작으로 선정돼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네. 부산국제영화제 최근에는 파노라마 섹션에서 초청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내 상영관이었던 그 영화에 전당하고 소양 시어터 이런 데서 이제 상영이 됐는데 또 전석 매진도 되고 그래갖고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지금 개봉을 했나요? 아닙니다.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화 쪽에서도 다양한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영화 관련된 경제 얘기로 풀어주신다고요? 네, 요즘 그 극장가가 많이 살아났다고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티켓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면서도 부담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티켓 가격과 관련된 재밌는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좋아한다는 얘기는 영화는 좋아하는데 티켓 가격이 올라서 불만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실제로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같이 데리고 극장 한번 가려면 이제는 조금 팝콘 사 먹고 어쩌고 하면 그냥 10만 원 훌쩍 그렇죠.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도 셋인데요. 정말 많이 올라서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셋의 동병상련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평균 그 티켓 단가가 대략 한 13,000원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 조조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에서 청소년 같은 경우 8,000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네네. 일반관 그러니까 오후부터 상영하는 1시 이후로는 평일에는 보통 14,000원 그리고 주말은 보통 15,000원 16,000원 이렇게 되고요. 아이맥스관이나 특별관 같은 경우는 26,000원 이렇게도 하니까 정말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른 이유는 극장들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이 코로나 몇 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2019년의 경우에 2억 2,600만 명 넘게 들었거든요. 한 해 극장에. 근데 20년하고 21년에 6천만 명 정도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좀 많이 들어서 한 9천만 명 지금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극장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가격을 좀 크게 올린 측면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해 이미 12.6% 정도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지금 인플레다 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가 한 3.6% 오를 때 극장이 이미 작년에 12.6%를 올렸기 때문에 한 4배 올린 거잖아요. 예, 그 이후에 또 올해 또 올렸기 때문에 올해 3월 이후로 좀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요금제 같은 데 좀 민감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보면 CGV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닝하고 브런치로 조조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조조도 두 개로 나눠. 11시 전에 10시 전에 가는 게 더 싸요. CGV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지금 롯데나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1시까지만 조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가격에 민감하게 소비자들이 구매를 행태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가격은 올라 버렸으니까요. 그렇죠. 티켓 값이 15,000원이라고 치고 이거를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뒷단에 있는 얘기들. 그렇죠. 극장이 15,000원에서 얼마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부율이라고 하는데 50%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55%로 하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50% 정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50%라는 게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이제 백화점이나 홈쇼핑이나 이렇게 할인점 이런 데가 마진율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40% 전후다, 할인점이 20-30% 전후다 그러면
이건 50%를 가져가는 거니까 좀 높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극장은 공간이 주는 편의성도 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사계절 내내 뭐 온도도 좋고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쇼핑몰 같은데 뭐 주차 할인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공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 한 50% 정도 가져가는 게 뭐 맞냐 정냐를 네.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어쨌든 룰이 형성된 우리가 것 같습니다. 티켓값 15,000원 내면 절반은 극장이 가져가고 네, 그럼 그렇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입장료를 조금 비싼 가격으로 일단 15,000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일단 15,000원에서 영화 발전 기금이라 그래갖고요. 영진위원회에 이제 쓰이는 돈 3%를 공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한 15,000원 기준이면 450원 정도 되죠. 근데 이 돈으로 뭐 영화 뭐 통합 전산망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독립영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하는 재원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450원을 떼면 한 14,550원이 남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부가세 10%를 분리를 하면 기준 금액이 한 13,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13,000원에서 극장이 절반, 네네. 그리고 나머지 투자사, 배급사 이쪽에서 절반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절반이면 한 6,547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배급사들이 또 배급 수수료를 한 10% 정도를 뗍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650원 정도. 그러면 이제 투자사에 돌아오는 돈은 한 티켓 15,000원 가격 한 장당 한 5,800원 정도 뭐 이런 정도 계산이 되죠. 네. 근데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15,000원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네. 실제 평균 단가를 보면 조조도 있고 그다음에 할인 뭐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뭐 한 10,000원 조금 넘는다고 치면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사들이 계산을 할 때 한 명당 그러면 회수되는 금액을 보면 그 객단가라고 하는데 이걸 한 네네. 4,600원 정도 한 명이 관객 들었을 때 그렇죠. 투자사가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4,600원 정도. 티켓값을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한 4,600원 정도다.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100억 투자한 영화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네. 200만 명 정도 들어야 흔히 말하는 똔똔 친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영화는 어차피 제작비가 들어가서 제작이 돼 있는 상태고 네. 그 소비자들이 영화를 볼 시점에는 마케팅 비용도 집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억짜리 영화다. 뭐 총 제작비가 그렇다고 하면은 한 200만 명 넘게 들어와야 그때부터 이제 투자사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4,600원 계산하면 한 217만 뭐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극장 매출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 극장보다도 이제 디지털 판권들, 극장 이후에 뭐 OTT에서도 보고, 네네. IPTV에서도 보고, 포털에서도 그쵸? 보고, 케이블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수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217만 명이 비다라고 하면 거기서 한 20-30% 빠진 정도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0억 투자한 영화다 그러면 150만 이상 들면 얘네는 손실은 안 보고 조금씩 수익 보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대충 150, 계산하면 되네요. 예, 150이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네. 150에서 200 사이에서 손익분기점이 형성될 수 손익분기점을 있다. 넘었다. 네네. 저 영화는 이제 흥행을 좀 했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배급사, 뭐 투자사 뭐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투자사면 영화에 투자했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배급사라는 게 조금 개념이 헷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배급이라는 게 이게 그 어쨌든 한자어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 특히 영화 쪽에서 배급사가 굉장히 역할이 큰데 이게 다른 그 컨텐츠에 비해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배급 그 용어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네. 배급은 일단 물품을 뭐 사전적 의미로는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몫을 나눠주는 나누는 그런 행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뭐 나눌 배자에 줄 급자를 씁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회사로 설명드리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최근 영화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브로커, 뭐 헤어질 결심, 헌트, 공조 2, 뭐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네네. 이렇게 보면 이 영화의 제작사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브로커랑 헤어질 결심하면 뭐 CJ 영화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네네. 공조 2도 뭐 헌트는 메가박스 영화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말씀드린 CJ나 메가박스 같은 곳이 투자하고 배급하는 배급사고요.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는 브로커 같은 경우는 뭐 영화사 집이라는 회사, 헤어질 결심은 뭐 박찬욱 감독님 회사인 모필름이라는 회사, 헌트는 뭐 사나이 피처스, 그다음에 공조2는 JK 필름 이런 제작사들이 다 따로 있고요. 네네. 거기에 배급사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배급도 함께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영화 어디 영화다라고 할 때는 메인 투자사인 배급사, 투자 배급사, 투배사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J 영화다, 그렇죠. 뭐 롯데 시네마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결국엔 메인 투자자이자 네. 배급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얘기하는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따로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뭐 네. 우리가 기업으로 보면 뭐 투자 배급사라고 하면 뭐 대주주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대주주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또 뭐 상식적으로 배급업이라는 건 수십 %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낸 곳에서 배급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우리를 좀 이렇게 용어적으로 좀 헷갈리게 하는 게 대주주, 뭐 메인 투자, 네네. 그다음에 뭐 제공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넷플릭스 영화를 보실 때 넷플릭스 프레젠츠 이렇게 제공이라고 하면 네네. 아 넷플릭스가 돈을 가장 많이 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제 영화 티켓에서 어떻게 돈 배분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작사, 배급사, 투자사 조금 구별을 하게 됐네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OTT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OTT가 뭐 영화 지금 제작하시고 배급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큰 포션을 차지하나요? 맞습니다. 그 올해는 뭐 부산영화제는 특히 뭐 OTT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영화제는 올해 3년 만에 이렇게 그 제대로 오픈을 한 거고요. 네네. 계속 개최는 됐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으로 개최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해 이미 3편의 영화를 OTT 영화를 부산에서 상영을 했었고요. 근데 네네. 올해는 거의 9편의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티빙에서 뭐 욘더랑 뭐 몸값 이런 그 시리즈물 네네. 이제 넓게 영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영을 먼저 했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뭐 커넥트, 피해 저주 이런 아직 개봉하지 않은 네네. OTT에서 보여지지 않은 영화들의 1, 2, 3편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지금 방영 중인 뭐 글리치, 썸바디 이런 그 영화들을 네. 시리즈물을 2편씩 부산영화제 상영을 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왓챠, 웨이브 이런 데들이 영화들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또 행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CJ의 밤, 뭐 롯데의 밤, 뭐 이런 행사들을 투배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장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데들이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뭐 웨이브의 밤, 넷플릭스의 밤, OTT 뭐 회사들도 밤, 따로 네, 이렇게들 네 그런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부산을 오신 분들이 아 OTT가 정말 영화제도 점령을 했구나 이런 인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시리즈물들도 영화로 요즘은 봐주는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 OTT에서 제작한 이른바 오리지널 영화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과 네. 우리가 이전에 영화라고 했던 개봉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네네. 이런 것들이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에도 차이가 좀 존재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그래도 넓은 플랫폼인 OTT 중에서 근데 그 넷플릭스의 예를 들면 네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이 꽤 있죠.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100% 그냥 넷플릭스가 다 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비를 쓰기 전에 제작비에 보통은 한 10% 전후의 수익을 주면서 네네. 오리지널로 가져가는 형태인데 그리고 드라마는 이제 편당 한 5% 정도 수익을 제작비에 5% 정도를 추가를 해서 전체 시리즈를 그냥 넷플릭스에서만 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근데 보통 근데 10% 5% 기준이 지금은 조금 더 낮아졌다고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리지널이 아닌 것들은 경우의 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넷플릭스랑 크게 예를 들면 뭐 왓챠, 뭐 국내 플랫폼인 왓챠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 보통 극장에서 개봉한 이후에 네네. IPTV를 지나온 이후에 이제 여러 윈도우들 창이 있는데 그 이후에 넷플릭스에 상영될 경우에는 보통은 플랫 계약이라 그래갖고요. 그냥 6개월간 또는 1년간 또는 2년간 얼마 줄게라는 식으로 딱 주고요. 근데 왓챠 같은 경우는 상영될 때마다 스트리밍 될 때마다 몇 번 상영됐느냐에 따라서 과금하는 형태로 뭐 그런 식으로 좀 주요하게 전략을 짜서 가져가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뭐 플랫폼도 차이가 있지만 투자나 이 수익 배분에도 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화의 뒷단 얘기 그리고 OTT까지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